쓰고 앞에다가 여기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분산, 얘를 보통 v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고, 평균도 m이라고도 쓰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써요. expectation x라고. 기본 용어는.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정규분포는 아주 유명한 연속 확률 분포예요. 아주 유명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등급제잖아요. 뭐 등급제도 이제 정규분포라는 건데, 요거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뭐 식을 외우는 건 아니야. 이 친구는 어떤 그래프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거를 이제 x축이라고 놨을 때 그래프가 항상 이런 모양으로 종 형태, 아니면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제 보아뱀 삼킨 코끼리 형태,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이게 평균인 거지. 가운데가 항상 평균이야. 그래서 이 친구에서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정규분포 그래프는 항상 평균의 대칭이에요. 평균의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 x축과 이루는 면적 있죠? 면적이 곧 뭐와 같냐면 확률과 같습니다. 면적이 확률과 같아.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그럼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냐? 1이에요, 1. 항상. 왜냐면 확률이 전체가 1이니까. 알겠니? 됐죠? 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칭이라는 거 이용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절반이 딱 쪼개지니까 이쪽 넓이가 0.5고요. 이쪽 넓이도 0.5예요. 대칭이라서 전체 면적이 1이야. 됐지? 뭐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아주 유명한 애가 정규분포인데 그 정규분포의 표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더 유명한 애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의미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럼 얘를 왜 구하냐? 이 친구를 구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어서, 비교 대상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히니까 요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적을 구한다고 치면 요 함수를 적분해 가지고 뭐 n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함수 졸라 어려워요, 이거. 익스포넨셜, 막 이 함수가 뭐더라? 익스포넨셜을 지수함수 형태에다가 막 위에 뭐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 계산을 할 때 쓸 거고, 확률 계산을 표준 정규 분포로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계산을 해서 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 표라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얘기가 거기 밑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0부터 0.5까지의 확률, 0부터 0.5까지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뭐 0부터 1까지는 그렇게 계산하고 0부터 1.5까지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로직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정규분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결국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겠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잘 봐. 만약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어서 여기 평균을 그냥 편의상 40이라고 잡을게요. 평균이 40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여기 50까지가 돼서 나는 40부터 50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요 정규 분포를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잡을게. 요 친구 정규 분포는 40, 표준 편차가 10이네다 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자 여기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거든. 되니? 그럼 표준화라는 과정은 치환이라고 보시면 돼. 자, Z라는 변수를 잡고요. 잘 봐. 요 친구의 확률 변수, 요 왼쪽에다가 쌤이 써놓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게요. X라고. 그러면 Z는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면 얘는 X에서 평균을 빼요. X에서 평균을 빼.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자, 표준화를 시킨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가 40이었거든? 그러니까 40에 해당되는 게 X야. 그리고 평균이야. 그러면 40에서 40을 빼잖아요. 그럼 분자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원래 50이었던 거 있지? 원래 50은 요거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50에서 40을 빼요. 그럼 10이죠. 근데 표준 편차를 뭘로 잡았어? 여기 있는 게 여기 요 숫자가 표준 편차니까 10이야. 그럼 10분의 10이니까 표준화 시키면 얼마야? 1이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때는 확률 변수가 뭘로 바뀐 거냐면 Z로 바뀐 거고요. 이게 그리고 0부터 1까지 요 면적, 요 노란색 면적이 요 친구의 면적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 계산이 이런 계산을 한 건데, 자 P 40부터 50까지의 확률을 구한 건데 X라는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거든. 그럼 얘를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P 어떻게 바꿔준 거냐면 0부터 Z라고 써주고 1까지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이 되어 있다고. 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P 이런 표현 나와 있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3413이요. 아, 그래서 얘가 0.3413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40부터 50까지의 확률은 결국 표준화를 시키면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은 거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은 항상 똑같아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3413이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알겠니? 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하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요게 첫 번째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요까지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자 그럼 하나를 더 갈게요. 이항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뭐냐면
자, 언제 쓰는 건지부터 볼게. 언제 쓰냐면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으로 할 때.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시행이라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뭐 복원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독립 시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 있잖아. 주사위 한 개를 내가 50번을 던져. 이렇게. 그럼 주사위 한 개를 계속 50번을 던지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라는 거야. 그죠? 아니면 우리 지금 푸는 한양대 작년기출 1번 문제처럼 2-1 문제처럼 얘도 뭐예요? 주머니가 있는데 1, 2, 3짜리 공이 써져 있어.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몇 번 한대? 54번 한대. 그런 걸 뭐라 그래?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복원 추출. 이걸 54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러면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잘 봐. 그럼 이항분포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B라고 쓰고요. B라고 쓰고 N, P라고 써요. 그러면 요 N이 뭘 의미하냐면 요 N은 전체 시행 횟수를 의미해요. 시행 횟수. 그럼 시행 횟수를 의미하는 거는 50번을 했잖아. 그럼 50번을 했다는 얘기야. 알겠어? 50번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P 있죠. P. P는 뭐를 얘기하냐면 1회 시행을 했어. 자, 한 번 했을 때 나올 확률.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50번 던져요. 주사위를 50번 던져. 주사위를 50번 던졌는데 자,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50번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50번 던졌을 때. 그러면 3의 눈이 나온다가 하나의 사건이지. 그러면 주사위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주사위 6개 중에서 한 번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확률이 뭐야? 3의 눈이 나오는 건? 6분의 1이겠죠?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거를 이항분포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되냐고. 50,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항분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찾아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라는 걸 구해줘야 되고 분산이라는 걸 구해줘야 되고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공식은 되게 쉽습니다. 이항분포는. 자, 이항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50이잖아요. N. 얘가 P잖아. 그러면은 평균은 N 곱하기 P가 평균이야. 항상.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얼마야? 50 곱하기 6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약분 치시면 뭐 3분의 25. 이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갈게요. 분산.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예요. 그럼 1-P는 뭐야? 6분의 1이 P잖아요? 그럼 6건의 확률이죠. 안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5.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다가 계산을 하시면 50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6분의 5만큼까지만 곱해주시면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 됐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분산이에요. 루트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럼 분산을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요게 이제 예식. 자, 공식 외우셔야 되고. 그럼 잘 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항분포도 중요하게 잘 나오는데 이항분포에서 내가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NP, NPQ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이항분포에서 아까 정규분포에서 했던 것처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야. 50번 나와. 그럼 요거 숫자만 좀 바꿀게. 얘를 100이라고 하자. 100번 던진다 라고 하고 짝수에 그냥 편하게 갈게요. 짝수의 눈이 나온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 이걸 확률 X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이런 이항분포에서요. 내가요. P 10번부터 50번까지 나올 확률 좀 구해줄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오는 횟수잖아. 그러면은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0번 나올 때, 11번 나올 때, 12번 나올 때, 13번 나올 때, 50번 나올 때 다 계산해서 더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도 돼요.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정규분포는 아까 평균이랑 분산으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B 100, 짝수니까 2분의 1이야. 확률이.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을 구해. 평균이 얼마야? 50이에요. 100이랑 2분의 1을 곱하고 그럼 분산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분산은 Vx는 5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25예요. 아, 그러면 평균이 50이야. 50, 25잖아. 5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럼 정규분포로 바뀌었지?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돼?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로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실 때는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뭐래요? 표준화를 해요. 그럼 표준화 한번 다시 연습하면 표준화는 공식 자 이게 X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Z로 바꿔버릴게. 표준 편차가 5야. 표준 편차가 5고 10에서 50을 빼요. 그리고 5분의 여기는 50에서 50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결국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0을 5로 나누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고 얘가 얼마가 나오냐? 얘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0까지의 확률. 그럼 이제 그거는 표로 주어져 있을 거라고. 요렇게 구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랑 정규분포 그 다음에 이산확률 이항분포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규분포로 주어질 수도 있고 요거 정확히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잘 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연속 확률,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 근데 이번에는 이산 확률 분포인데 이산 확률 분포는 항상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 표를 만드는 형태가 되거든. 표를 만드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잘 봐.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형태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아까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는 다르죠. 정규 분포는 뭐 1부터 50까지, 10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로 주어진다면 이산 확률 분포는 이제 숫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애가 나오거든. 그래서 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표의 구조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변수고 여기가 p야. 그럼 얘가 나올 확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변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자, 쌤이 상황 하나 잡아줄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개의 공이 있는데요. 1이 2개, 2가 3개, 3이 3개, 4가 2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총 10개의 공이 있어. 그래서 한 번 뽑는 거야. 한 번 뽑아? 한 번 뽑으면 전체 공이 10개잖아. 그러면 그때 나오는 자 1회 뽑았을 때 한 번 뽑았을 때 나오는 공에 적힌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두시면 1 나오면 1이고요. 2 나오면 2고요. 3 나오면 3이고요. 4 나오면 4란 뜻이죠. 확률 변수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확률을 쓸 건데 자 1이 나와요. 몇 개예요? 10개 중에서 2개잖아. 그럼 여기가 10개 중에 2개다 이 말이야. 1이 나올 확률.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10개 중에 3개인 거고 3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3개인 거고 4가 나올 확률 10개 중에 2개인 거지.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확률이 세팅이 된 거니까 항상 합은 1이어야 돼요. 여기 항상 1이어야 돼.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전체 확률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게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거든. 자, 근데 표준 편차는 아까 쌤이 얘기했죠.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의 루트 씌우라고. 그냥 따로 구하는 방법이 없어. 분산의 루트 씌우면 돼. 그럼 분산만 잘 구해주시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의 평균은 이것도 외워.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변수, 뭐 별량이라고도 하는데 변수라고 할게요. 변수 곱하기 확률. 각각의 변수와 각각의 확률을 곱해. 그래서 이거의 총합이에요. 그게 평균이야. 됐니?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는 잘 봐. 여기서 내가 expectation x를 구해보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즉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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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뜻이거든. 됐나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분의 1을 그냥 앞에다 빼고요. 어차피 10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1이랑 2를 곱해 2 더하기 2랑 3을 곱해요 6 3이랑 3을 곱해요 9 4랑 2를 곱해요 8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균이 되고요. 이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25죠. 25 그럼 25니까 약분 치시면 10분의 25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게 평균. 됐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자,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은요, 자, 외우세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변수 제곱의 평균이에요.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이걸 빼주면 돼. 그러면 변수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변수 제곱의 평균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거든? 자, 10분의 1 써주고 곱하기 얘를 다 제곱을 하는 거야. 1, 2, 3, 4를 다 제곱을 해. 그럼 1, 2를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2랑 곱하면 2 더하기 2제곱하면 4죠? 그럼 4랑 3이랑 곱하니까 12.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하면 9니까 9, 3 하시면 27. 그 다음에 4의 제곱하면 16이니까 32. 이렇게가 제곱의 평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평균의 제곱. 4분의 25. 이거를 빼주면 이제 분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이산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랑 정규 분포랑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배운 거야 지금. 이산확률 분포, 정규 분포, 이항 분포. 요 세 개.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 통계적 추정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요 세 개 기본적으로 결국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요거 이제 확률 분포는 다 배운 거야. 확률 분포는 세 개밖에 없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선 세 개.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그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 물론 연속 확률 분포라는 확률 밀도 함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걔보다는 요런 쪽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 2-1번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가시면 자, 네 번째. 그럼 이제 요게 변수가 얘들아 x만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런 거야. 변수가 ax 더하기 b 꼴일 때 요거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잘 봐. 공식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앞에 빼요. 요 x 앞에 곱해진 걸 앞에 빼. 그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다. 그럼 2 곱하기 expectation x 더하기 3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분산 있죠? 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산은 얘가 사라져요. b라는 친구가 사라지고요. 앞에 곱해진 숫자 a에다가 제곱하고 원래 분산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냐? 여기다 루트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루트 씌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가 절대값 a다. 이것만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됐지? 오케이? 요게 기본.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확률 분포, 통계에서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공식들 좀 깔끔하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일단 외우셔야 될 거 확실하게 외우시고 알겠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거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 설명하면서 요 문제 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주제는. 알겠죠? 네.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 2번에 1번을 보면 이제 기본적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한 계산들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랑 표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모집단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스, 기본 집단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뽑는 거거든. 그럼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그럼 표본은 뭐냐?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샘플. 이 모집단에서 뽑는 거야. 샘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주머니에 1, 2, 3이 각각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54회 반복할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바엑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을 계산을 해보면 표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모집단부터 정리를 할게. 이 친구의 모집단은 뭐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 1이랑 2랑 3이에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씩 숫자를 꺼내요. 확인을 해. 다시 집어넣어. 됐지? 또 꺼내. 다시 집어넣어. 또 꺼내. 다시 집어넣어. 그걸 몇 번 하겠다는 거야? 54번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54번의 숫자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럼 54번의 숫자를 뽑은 것에 뭐래요? 평균이요. 그러면 표본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바로 쭉 가버리면 전체 54번을 뽑으니까 54개의 숫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54개의 숫자가 나오고 뭐 1이나 처음에 나온 게 1이고 2고 3이고 뭐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54개의 숫자가 이렇게 더해진다 이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거를 언제 다 계산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접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모집단과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요 둘의 관계를 아시면 돼요. 요 둘의 관계로 풀 거야. 자,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 평균은 일단 변수부터 세팅을 하면 모집단의 변수를 라지 x라고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하면 표본 평균은 교과서에서도 바엑스라고 써줍니다. 바엑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바엑스라고 써준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어떤 관계를 갖냐면 이 친구들은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요거의 평균은 항상 뭐랑 똑같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랑 항상 같습니다. 되나요? 그럼 이런 얘기죠. 54개 숫자 이거 다 계산한다고? 안 한다고. 54개 숫자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 바엑스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데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다 돌리면 이걸 평균을 구해보면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결론인 거야. 이것만 아시면 돼. 아,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네.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 뭘 구하면 돼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V바 X입니다. V바 X. 표본 평균의 분산이요. 이 친구의 분산이요. 그럼 이 친구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라고 얘기하면 모집단의 분산을 이용해요. 얘도. 근데 얘는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모집단의 분산을 n이라는 것으로 나눈 건데 요 n이 바로 뭐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표본의 크기가 뭐야? 54예요. 54번을 뽑아서 평균을 냈으니까. 그럼 만약에 10번을 뽑아서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 n이 10인 거고요. 지금은 54번을 뽑았으니까 54가 되는 거고 100번을 뽑는다고 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 편차입니다. 바엑스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요게 암기하셔야 될 사항.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싶으면 결국 뭘 구해야 하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구하세요. 그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부터. 자, 쌤이 여기다 써볼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 이산확률 분포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x라고 잡아. 그럼 여기가 1이고 2고 3이야. 주머니 1, 2, 3밖에 없다며. 그러면 요거의 확률을 써보면 당연히 3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 친구의 확률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죠.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예요. 그럼 뭐 쓰면 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그럼 얘네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아까 배운 거 이산확률 분포의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구해보면 얘는 뭐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한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돼서요. 이게 2가 나와요. 2. 얘가 2. 됐지? 그 다음에 VX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 주시면 VX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고요. 당연히 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뭐 이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모집단이 나온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게. 자, 갑니다. 요 친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모평균이요. 모집단의 평균. 그럼 모집단의 평균이 2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2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그랬어? 3분의 2죠. 3분의 1을 뭘로 나눈 거? 54로 나눈 거. 그럼 3분의 1을 54로 나누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 친구는 81분의 1이 나와요.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9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요 관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거, 모집단이라는 거에서 표본을 뽑아 몇 개를 계속 복원 추출을 하는 거지. 계속 반복해서 뽑으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 관계식.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푸는데 우리는 이걸 직접 구하지 않는다고. 바엑스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위에 두 줄 푼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때 표본 평균 바엑스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엑스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냥 정규 분포야. 이건 토달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줘. 두 번째, 여기까지가 1단계였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바엑스라는 친구는 정규 분포를 쫓아가니까 이 정규 분포를 구해보면 평균이 뭐였어? 2였어. 분산은 뭐였어? 8분의 1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9분의 1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하자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확률 계산해 보세요. 끝났어요. 다 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2 곱하기 바 x네. 그러면 얘의 평균은 expectation 마이너스 2 곱하기 바 x가 되는 거고, 이거 아까 배웠잖아. 공식 외우자고 그랬잖아. ax 플러스 b 꼴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요. 이거예요. 이거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2. 그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 이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분산도 바로 구할게요.
요거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요거 제곱해서 곱해주자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v 바 x죠. 그럼 v 바 x는 얼마였어? v 바 x는 얼마니? v 바 x 우리 아까 구해놨는데 81분의 1. 그럼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1에다가 4 곱하면 되네. 그래서 두 번째 정답 81분의 4.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확률이네. 그럼 확률은 이제 뭘로 구해야 돼? 정규분포로 구하자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번 확률 구할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바 x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 친구 요거 구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새로운 정규분포를 도입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이게 있으니까, 응? 이게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 2를 넘기세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렇게 되네. 결국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P 바 X가 되고, 부등호 방향 조심하시고 6분의 11이네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뭘 따라간다고 그랬어? 정규분포 따라간다고 그랬죠? 정규분포 따라가는데 확률 구하자고 그랬지? 그럼 뭐 하자, 어떻게 풀자고 그랬어요? 표준화. 그죠? 그래서 표준화 할게요. P Z로 바꾸시고, 얘는 변수가 6분의 11에서 빼기 평균이 뭐였어? 2. 얘 2.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 9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P Z가 되고요. 9분의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맞아요? 9분의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여기 봐봐. 그림 그릴게. 아까 쌤이랑 공부했던 거.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아, 확률이 된다. 평균이 얼마라고? 제로. 제로. 2.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어디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0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을 테니까 이 정도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잘 생각해 보세요. 니네 그림 그 문제 잘 보시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가 없죠. 정보 중에. 그럼 마이너스 붙은 건 어떻게 계산하죠? 라는 건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얘의 제일 큰 특징 뭐라고? 대칭. 대칭.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의 제일 큰 특징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 그럼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보라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노란색 빗금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어때?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0부터 2분의 3이니까 1.5잖아. 그럼 0부터 1.5 얼마야? 거의 0부터 1.5 얼마라고 돼 있어요? 0.4332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럼 여기가 뭐예요? 0.4332요. 그러면 이 보라색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쌤이 아까도 가르쳐준 거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의 왼쪽이죠. 오른쪽. 평균의 오른쪽 절반이네. 얼마야? 0.5요.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0.066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서술할 때 이제 이렇게 쓰면 돼. 잘 봐.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되거든. 요거잖아. 요거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면 Z 이거랑 같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기 0부터 2분의 3, 1.5까지 요거를 빼준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0.5에서 0.4332를 빼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0.0668
48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요게 작년 기출 문제 2번에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알고 있으니까 쉽죠. 아니까. 사실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통계 같은 경우도. 알면. 그래서 쌤이 정리해 준 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 확실하게 공식 잘 암기하고 문제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확인하시고. 알겠죠? 네.